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토방 아저씨예요.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말아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께 영상 끝까지 잘 봐줘요. 첫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맨유예요. 먼저 홈팀 리버풀은 이번 시즌 폭풍 영입과 함께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더니 결국 리그 1위로 올라섰슈. 홈 7경기 전승에 성공하며 시즌 성적 11승 3무 1패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슈.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알리송의 복귀여요. 노스웨스트 더비를 앞두고 알리송 골키퍼가 돌아왔슈. 지난 경기에서 다시 켈레어 골키퍼가 장갑을 꼈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이에요. 요즘 메뉴가 전방 압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꼭 필요한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 골키퍼가 선발로 복귀할 수 있으니 든든해요. 주전 센터백 코나테와 함께 선발 복귀 확정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로테이션이에요. 팰리스 원정에서 경기 막판에 극적으로 득점을 터뜨리며 간신히 이겼던 리버풀이에요. 프리미어리그의 살인적인 12월 일정에 선수들이 많이 지쳤지만 빠르게 유로파에서 조 1위를 확정한 탓에 지난 금요일 벨기에 원정에서 클롭 감독이 로테이션을 가동했슈. 벤 도하크, 카이데 고든, 루크 챔버스, 코너 브래들리 등 유스팀 선수들을 대거 기용됐어요. 커티스 존스, 하비 엘리엇, 자렐 퀸사 등 1군 유망주들과 함께 선발로 출전시켰고 덕분에 주전들은 리버풀에 남아서 완벽하게 체력을 회복했슈. 다음 원정팀 맨유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미넨에 패하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위로 탈락했슈. 유로파리그조차도 이들에겐 너무 어려운 목표였다고 보이고 공식 경기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시즌 성적 9승 7패로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슈.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맥과이어의 부상이에요. 맨유의 애물단지에서 텐 하흐 감독의 남자로 변신한 맥과이어가 결장해요. 맨유는 전방 압박 대신 라인을 내리고 역습 지향적인 축구를 하고 발이 느린 맥과이어가 선발로 뛸 수 있었슈. 그는 선발로 뛰면서 이번 시즌 맨유 수비진의 중심이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이고 루크쇼와 린델로프도 출전 가능성이 100%가 아닌 상황이 아니에요.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확실한 센터백은 바란과 린델로프가 전부예요. 두 번째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장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에릭센, 마운트, 산초도 결장하고 맨유는 이제 마이노, 맥토미니, 암라바트 같은 선수들로 중원을 꾸려야 해요. 이 선수들 모두 수비형 미드필더고 그나마 박스2 박스로 뛸 수 있는 맥토미니가 득점력을 갖춘 미드필더예요. 맨유는 주로 역습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창출해요. 헤이룬과 가르나초에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슈.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과이어가 빠지는 수비 라인이 리버풀 상대로 버티지 못할 것이며 기회를 잡아도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슈.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 열린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맨유는 무려 7골을 실점했고 그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추천픽은 리버풀의 승리여요.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프랑크소시지예요. 먼저 홈팀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고 바이에른 미넨이 흔들리면서 아직까지도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슈. 시즌 성적 11승 3무로 리그 1위예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스쿼드의 완벽함이에요. 패트릭 쉬크가 복귀한 이후 레버쿠젠은 부상자 없이 일정을 치르고 있슈. 금요일 유로파 경기를 보면 패트릭 쉬크와 아담 흘로제크가 선발로 출전했고 주전들 대다수가 빠졌슈. 그래도 5대1로 승리하면서 상대를 대파했슈. 레버쿠젠이 다른 팀들과 다르게 위기 없이 전반기 막판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한 스쿼드 관리 덕분이고 로테이션을 돌리며 주전들이 체력을 회복했슈. 두 번째는 홈에서의 압도적인 경기력이에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홈 7경기 6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유로파리그에서는 홈 3연승이에요. 최근 리그에서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와 비기면서 역시 우승은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겠지만 그래도 안방에서 가장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에요. 이번 시즌 홈 7경기에서 22득점을 넣는 동안 실점은 고작 6골을 기록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상황에 로테이션을 돌리며 안방에서 연승 기록을 이어갈 수 있슈. 다음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14라운드에 바이에른 미넨을 대파하는 기적의 승리가 발생했슈. 그러나 최근 공식 경기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에른 미넨전이 흐름이 아닌 기적이었던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시즌 성적 5승 6무 3패로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슈.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스트라이커 마르무시의 결장이에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7골을 터뜨린 선수이고 프랑크푸르트에는 대체 가능한 선수가 없슈. 이번 시즌 초반까지 프랑크푸르트는 스트라이커들의 부진으로 득점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그가 폭발하면서 플랜 A를 찾았고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들의 활약상을 보면 대안이 없슈. 장신 공격수 알라리오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고 은강캄은 이번 시즌 득점이 없는 선수예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중원의 문제예요.
레버쿠젠과의 이런 경기는 미드필더들까지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면서 라인을 내리고 버텨야 해요. 하지만 로데가 부상이고 스키리는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출전할 수 있지만 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공격수들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승리했지만 마르무시가 결장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도 약해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시지의 뮌헨전은 기적이라고 보여져요. 전술적으로 뮌헨을 잡은 이유가 있었지만 레버쿠젠은 뮌헨보다 중원에서 볼을 돌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더 좋은 팀이며 중원이 무너진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뮌헨전보다 더 큰 이변일 것으로 보여요. 추천픽은 레버쿠젠의 승리여요. 세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슈투트가르트예요. 먼저 홈팀 뮌헨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5실점의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니 맨유 원정에서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며 승리했슈. 다만 최근 4경기 3득점으로 뮌헨치고는 아쉬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성적 10승 2무 1패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슈.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너무 삼선이 공략당하면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데스리가 하위권 팀들은 최전방 공격수 2명을 상대해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맨투맨을 붙여서 괴롭혀요. 프랑크푸르트는 이 작전을 성공시키며 키미히와 고레츠카의 발이 무겁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고생하면서 무려 5골이나 내주게 되었슈. 이 패턴은 이제 너무 유명해졌고 뮌헨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건 케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메뉴전 이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케인은 경기 전 마지막 훈련에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만약 케인이 나와도 컨디션이 좋을 것 같진 않고 케인은 최근 3경기 연속 득점하지 못했슈. 선수 개인의 폼 저하에 전술적인 문제로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약해진 모습이며 게다가 그나브리에 이어 코만까지 부상을 당하며 뮌헨의 날개가 부러졌슈. 무시알라가 돌아오면서 상대의 압박을 뚫어내고 볼을 전진시킬 수 있지만 팀 득점의 50%를 책임지는 케인이 없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슈. 다음 원정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4승 1무로 4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슈. 심지어 지난 경기 주말 리그 1위 레버쿠젠을 상대로 경기력에서 압도하며 무승부를 만들었고 시즌 성적 10승 1무 3패로 리그 4위예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공격적인 팀은 맞지만 닭공은 아니에요. 상대 박스를 괴롭히지만 수비 기록이 너무 좋아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1.19를 기록하고 있고 주전 센터백 이토가 빠진 이후에도 수비가 탄탄했슈. 최근 3경기에서 1실점으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무실점을 달성했고 전방 압박에 흔들리며 간혹 후방에서 실수가 발생하지만 이는 전방 압박이 모든 팀들의 기본 전술이 된 현재 당연한 결과예요. 매우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풀백들은 항상 안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 역습에 대비하고 있슈.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투톱을 보유하고 있슈. 기라시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 그를 대신해서 선발로 출전했던 운다프가 결국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11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고 있슈. 리그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는 공격수를 2명이나 보유하며 둘의 시너지도 좋다고 보여요. 운다프는 연계 능력이 좋아서 플레이메이커로 뛰면서 기라시를 뒤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며 2명이 전방으로 올라가 상대의 삼선을 괴롭히며 수비에도 많이 도움을 줘요. 프랑크푸르트가 뮌헨을 괴롭혔던 것처럼 슈투트가르트도 키미히와 고레츠카를 괴롭힐 수 있슈.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실수가 적지 않은 편이고 키미히와 고레츠카는 확실히 압박에 약해요. 슈투트가르트는 프랑크푸르트처럼 뮌헨을 괴롭힐 수 있고 케인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경기에서 뮌헨이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나브리, 코망, 케인이 빠진다면 뮌헨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슈. 추천픽은 슈투트가르트의 프렌 승리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이에요.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를 치렀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로테이션을 적게 이용했슈. 근래에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보니 팬들의 우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안첼로티 감독의 자신감은 미드필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우위와 비아레알의 선수진에서 빠른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요. 다음 원정팀 비아레알은 세티엔의 지휘 아래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매우 잘 상대해 왔는데 적어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때에도 공격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슈. 그렇지만 마르셀리노 감독의 특성상 미드필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숫자 대결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인데 파레오의 압박 저항력이 약한 터라 턴오버 발생 시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슈.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크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으나 미드필드에서의 우세와 비아레알의 고속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며 다른 것보다도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은 비아레알의 중원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많이 볼 필요가 없슈. 추천픽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여요.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